전략공천, 야당에서는 자객공천을 추진하고 있다. 격전지의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는 듯한 그림이다. 라는 정치연한 이슈를 뽑았고요. 민주당의 5개 전략공천 지역이 후보자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고양정에서는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그리고 경기 의왕과천은요, 이소영 변호사고요. 부산 남구갑에선 강준석 전 해수부 차관, 경북 경주에서는 정다은 시민사회단체 출신 정다은 씨가 후보가 됐고요. 제주갑에서는 송재호 전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장이 후보로 전략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정에 이용우 전 대표가 공천이 됐습니다. 일각에선 나경원 의원이 있는 그 동작을에 공천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이수진 판사 얘기도 나왔고 김남국 변호사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용우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용우 전 대표가 동작을에 나가서는 별로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경원 의원이 지금 4선, 5선 정도 되시는 분이잖아요. 4선 의원이시죠. 그리고 동작을의 지역적 기반을 상당히 잘 다져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여기 신인이 가가지고 대적을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고공전, 인물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두 분이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법조인 출신, 판사 출신이고 여기는 IT 사업 대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 뭐 인물전이라든지 어떤 뭐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같은 걸 가지고는 이렇게 맞서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각이 안 맞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맞붙기가 쉽지가 않아, 매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개개인의 인물전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인지도라든지 지역적 기반 닦아놓은 데서 확실히 밀리는 거잖아요. 이용우 대표가. 근데 고양정 같은 경우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역구였기 때문에 여기 그분이 또 이제 민심을 이렇게 기반을 닦아놓은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분이 IT 업계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 가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 그래서 여기를 공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신창현 의원이 이제 공천 배제 컷오프 된 지역이죠. 경기 의왕과천에는 이소영 변호사를 공천을 했습니다. 이용우 전 대표도 그렇고요, 이소영 변호사도 그렇고 영입 인재 7, 8호인데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영입했던 인재들을 전략 배치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일단은 전략 공천을 전혀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보지만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컷오프된 지역구들을 비워놓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안에서 적절한 인사들, 그것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역 의원들과 싸우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상황인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좀 배치를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들을 당에서 좀 더 보장하면서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들이 성공적으로 국회에 안착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지금 현재 비례대표를 많이 뽑아놓을 수 없는 상태에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특정한 누구를 겨냥한 공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컷오프되거나 혹은 불출마한 곳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전서부터 거기에는 단수 공천을 해서 특히나 영입 인재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혀왔고 그 자신들이 밝히는 원칙에 따라서 배정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는 이제 고양정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는 경기 고양갑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구가 바로 경기 고양갑인데 여기서 민주당이 문명순 전 지역위원장을 공천을 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심상정 대표에 비해서 이번에 문병순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중량감이 좀 덜한 부분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연대를 하는 거 아니냐, 느슨하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심상정 의원 같은 정치 거물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그 거물을 꺾을 수 있는 정말 강한 사람을 갖다 붙이기 전에는 맞서 싸운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한 배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속으로는 선거연대의 어떤 의도들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대 당은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자행하고 있는데 그런 꼼수들에 맞서서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사실은
제3당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당과 나름대로의 관계를 갖다 유지한다는 것도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네네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비례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30석이라고 하는 곳이 완전히 민주당에서는 한 석도 못 얻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 30석 안에 자신과 우호적인 그런 당들과 앞으로 연대를 할 수 있는 당들을 더욱더 많이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전략들은 오히려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를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민주당이 오늘부터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현역 의원과 청와대 출신들이 맞붙는 지역구 세 곳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성북 갑과 은평을 남양주 을인데 이곳은 이제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청와대 출신의 그러니까 친문 인사들이 대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의 명부는 이제 공개가 안 됩니다. 근데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런 청와대 출신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출신이라는 프리미엄, 그다음에 어떤 친문 계열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권리당원들의 투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번에 청와대 출신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김영배 비서관이라든지 김우영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구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기반도 상당히 탄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뭐 현역 의원 대 친문 프레임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후보자들의 그 인물에 대한 평가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야가 이렇게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민심의 풍향계인 수도권 격전지 대진표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네, 종로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황교안 대표 총리급 인사들이 맞붙는 자리죠. 광진을에서는 고민정 전 대변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구로울에서는 윤건현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김용태 의원, 강서울에선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김태우 전 수사관입니다. 자, 종로 얘기는 빼겠습니다. 종로를 제외하고 눈여겨볼 지역구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가장 화끈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데가 광진을이라고 봐야죠. 누가 봐도 지금 광진을과 종로는 이번 선거에 뭐 상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입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죠.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전에 대권 후보로 특히나 그 보수 진영에서는 늘 주목받던 그런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둘의 대결이 어디에 승리로 끝나냐에 따라서 일정한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강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래통합당 측에서 좀 무리한 그런 선택들을 한 것 같은데요. 저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강서 쪽은 조국 그 대전을 지금 만들어내겠다라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 과연 그런 의도가 이득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김태우라고 하는 분이 지금 평이 엇갈리고 있는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이죠. 지금 평이 엇갈리고 있는 분인데 실제로 수사와 그 재판들 같은 것도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좀 다른 생각인데, 이게 김태우 의원이 그러니까 김태우 의원이 공천을 받은 강서을 같은 경우에는 진성준 비서관하고 친문 대 친문 저격수의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 부분이에요. 비밀 누설이라는 거는 그 내용이 어떤 진실성이 아니라 이게 과연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공개한 내용 중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 있었고, 또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뭐 이 경우도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한데, 지금 야권이 내세우고 있는 건 어떤 반문 프레임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진성준 청와대 비서관 대 김태우 수사관을 이렇게 매치를 시켜버리면은 친문 대 친문 저격수 유권자가 누구한테 손을 들어줄지 저는 이게 가장 관심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